안녕하세요. 빨강 더블체크맨 곽 부장입니다. 오늘 주가 대단히 좋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이 3분기 실적주 또는 3분기에 기대가 되는 종목, 이런 종목들을 추려서 지난 주말에 소개를 해드렸고, 이 구체적인 어떤 종목들에 대한 리뷰는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금일에 좀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좀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러면 과연 앞으로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고 가정한다면은 우리가 어느 가격대에 의미를 두고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 녹십자, 세트랙아이, DMS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부터 제가 계속 유한양행이라든가 그리고 녹십자, 녹십자는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세트랙아이 이런 종목들도 또 언급한 바가 있고, DMS, DMS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추세와 실적과 기대감.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우리가 3분기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 기타 이슈가 있는 종목을 대응을 해봐야 되는데, 추세가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뭐 매수를 한다든가 매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불편한 매매가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핫하게 올라올 때는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가격 조정이 나온다든가 의미 있는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주 같은 경우에 지난주 주말에 소개를 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에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무려 25.3%가 상승을 했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3일 만에 21.8% 상승을 했습니다.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19.7%, DMS 같은 경우에는 16.9%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기존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곽 부장이 추천하거나 관심을 뒀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추세가 강하게 나오는 종목은 가격적인 조정이 짧게 또는 길게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어차피 해당 종목의 이슈가 살아있다면 주가는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보고 의미 있는 가격을 찾아내 보자. 설령 그 부분이 틀렸다 하더라도 찾아내보고 의미를 부여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한양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유한양행 잘 아시죠? 오늘 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주가가 좀 내렸기 때문에 많이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67,700원 끝났죠. 그죠? 차트에 대한 흐름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67,700원에 끝났습니다. 끝났고, 현재 지금 최근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이 매수를 해준 가격대는 55,780원이 됩니다. 55,780원. 이 정도 가격이 좀 의미 있는 가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현상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기관들이 5일 거래일 동안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주목하는 것은 2분기 실적이요, 기대치보다 상회해서 나왔다는 거죠. 더불어서 3, 4분기 하반기 때의 호실적 전망이 예상된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반기에 아주 좋은 실적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더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제시한 가격대까지 왔다고 가정한다면은 그 가격대는 제가 오늘도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애널리스트가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와주고 어떤 기대감이 있다면은 해당 가치를 반영을 시켜서 목표가 상향 조정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황양행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과 성장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향후에 계속해서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 차트와 수급, 수급이 좀 더 개선이 되면 좋겠죠. 수급과 차트 이런 부분이 추후에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거죠.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의 흐름을 보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차트는 오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71,800원까지 올랐다가 그죠? 무려 얼마까지 올랐죠? 22.7%가 올랐어요. 그러면 오늘 종가가 플러스 15.7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냥 지나칩니까? 아유 너무 많이 올라서 나는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못 버신다는 거죠. 시장에서 강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이동시키고 거기에서 우리가 디테일을 활용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가격입니다. 63,700원 63,700원 이 가격과 현재 가격 사이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할 매수를 해서 적절하게 단가를 맞추고 진행한다면은 추후에 만약에 또 수익이 나면 아주 좋은 성과를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격대에서 제가 한번 관심을 갖고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거래량이 크게 한번 증폭이 된 후에는 반드시 최소한의 한 번의 기회는 더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최근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향후에 기대감이 있는 상태에서 유한양행은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이저 티닙 1차 치료 도전이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도전을 했으면은 그에 대한 결과치까지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게시되는 레이저 티닙과 얀센의 아미반타맙 병용 임상 3상 디자인에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2분기에 영업이익이 흑자 달성을 했고 그 얀센으로부터 유입된 마일스톤이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얀센의 마일스톤이 추후에 추가 유입이 기대가 된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좋아진다는 거죠. 더불어서 얀센 이외에도 베링거 인겔하임이라든가 길리어드 등 이런 그 굵직한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추가 마일스톤을 이렇게 좀 받아서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특히나 더 10월에 게시되는 레이저 티닙 요 부분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8월이지 않습니까? 주가가 조정 나와주면 분할해서 매수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는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기대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외국인들이 매수한 평균 단가를 말씀드렸잖아요. 55,780원 55,780원 요 정도 55,780원 요 정도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상당한 기간을 두고 모았는데 주가가 만약에 55,780원 밑으로 하회하게 된다면 에너지의 흐름은 하방으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밑으로 이렇게. 근데 이 가격 위에서 있으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 떨어졌다 반복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의 방향성은 아래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뭐 10월 또 추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 오늘 뭐 고점에 사서 조금 물리신 분들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더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제가 기존에 녹십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녹십자는 2분기 실적은 약했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의 이슈를 보면은 국내 개발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용 제조 공정 완료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어서 이 항체 치료제 개발 사실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까지 조금 부족했던 이 수익성과 성장성이 추후에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개선이 될 가능성.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당연히 지금 뭐 차트가 대단히 좋게 형성되고 있는데 적절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차트가 아주 좋게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녹십자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은 뭐 동의하지 않는 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때 이후에도 주가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는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씀을 드리죠.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경신하게 되면 그 손절 라인만 정하시고 가시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렸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만 매일같이 수정을 해서 따라가시면은 아주 좋은 성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의미 있는 가격대가 27만 6,500원인데요. 지금 21만 1,000원 정도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먼저 설정할 수 있어요. 21만 1,000원. 근데 너무 괴리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21만 1,000원이 최종적으로 추세를 깨는 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여기 23만 2천원과 27만원 사이에서 좀 모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7만원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그 의미 있는 가격대 27만 4천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차 매수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빠지면은 밑에서 추가적인 매수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결론적으로 21만 3천원, 지금 시점에서는 21만 3천원, 내일 시점에서는 추가로 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가격대 밑으로 하면은 상당히 아쉽지만은 손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으로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추후에 하반기 때 기대가 되는 종목, 기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주목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MS라는 종목입니다. DMS 같은 경우에는 세트랙 아이부터 설명드릴까요? 이 세트랙 아이는 19.7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익성과 성장성이 대단히 좋습니다. 예, 수익성과 성장성이 대단히 좋은 기업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에서 현재 지금 수급이 좀 개선이 될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 진행이 된다면은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수익성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차트도 좋아진다. 그래서 하나 좀 아쉬운 건 뭐냐 하면은 최근에 315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이 해지 결정됐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주가를 조금 눌러줄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회사의 그 외국인 기관의 매수 평균가를 보면은 24,300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24,300원. 요 정도를 가지고 한번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세트라입니다. 자, 상당히 흐름 좋죠, 그죠? 예, 언뜻 봐도 흐름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설정을 해 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 정도인데요.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7,600원, 27,600원 이 정도 가격이 이 지지 가격으로 보고 2차적인 지지는 26,150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150원 이 가격이 2차 지지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4,900원이 3차 지지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300원 24,300원 밑으로 만약에 주가가 하회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손절을 하셔야 돼요. 추세가 상당히 약해지는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에서 현재 가격과 여기 24,300원 요 사이에서 주식을 좀 모아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1차 매수가 들어가고 빠지면 좀 더 사고 이렇게 해서 단가를 맞추면은 어차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거래량이 또 수반이 되는 종목이니까 샀는데 빠졌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 이 마지노선 손절가만 가져가시면 된다. 근데 만약에 나는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짧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매수했는데 27,600원 밑으로 깨지면 매도하셔야 되겠죠. 그죠? 난 조금 더 여지를 두겠다 그러면 26,1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손절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트라가이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더 주목이 되는 것은 바로 이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이제 수반되기 시작했어요. 네.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거래량을 형성하고 있고,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거기에서 기관 투자가들마저도 최근에 좀 수급이 좀 들어와 주는 게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적인 요소, 내용적인 면 좋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 차트적인 면 좋게 형성되니까 우리가 적절한 가격대에서 분할 매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DMS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DMS라는 종목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설비하는 회사입니다. DMS. 그래서 이런 종목들 향후에 OLED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주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3분기, 1분기죠. 1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된데, 특히 영업이익이 43% 당기순이익이 160%가 증가되는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발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DMS 같은 경우에도 2분기에 의해서 3분기까지 좋은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현재 지금 7,500원 하고 있습니다. 7,500원. 그래서 이 회사는 성장성과 수익성이 좋고 수급만 더 개선이 된다면 차트는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상이 된 상태고요. 현재 가격이 7,5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6,500원. 네. 기관들의 20일 평균 매수가 6,521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6,521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차트로 넘어가서 의미 있는 가격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DMS, 기존에도 이런 종목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계속 갑니다. 가는 종목이 계속 갑니다. 계속 못 가는 종목 쪽에서 여러분들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좋은 성과를 보실 수가 없습니다. 네네. 네, 이거 뭐 좀 짧게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 좀 잘 안 찍히네요. 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DMS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조금 가격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가격하고 여기 요 사이에서 좀 의미 있게 좀 모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단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좀 크게 좀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7월 달부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서서히 들어와주고 있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도 이렇게 오늘 좀 세게 들어왔죠. 이 세게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반기 기대주, 3분기, 4분기, 3분기 때 특히 더 기대가 되는 기대주기 때문에 수급이 들어와 주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 같고, 현재 뭐 OLED 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DMS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빠르게 좀 말씀드렸고요. 3분기 실적주 또는 기대주를 매일같이 이렇게 가격 전략을 수립을 해보고, 우리가 좀 센 종목 쪽에서 손실이 난다 하더라도 센 종목 쪽에서 우리가 한번 투자를 해보자. 그럼 오히려 또 수익이 더 잘 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매일같이 3분기 실적주 또는 기대주에 대해서 장중에 무료 카톡방을 통해서 캡처해서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투자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성과가 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